배영철 대표님께서는 또 어떤 종목 특징주로 꼽아주셨나요? 네, 우선 OLED 쪽인데요. 최근 OLED가 시장에서 사실 시장 최근 들어 안 좋았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속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는 있었습니다만은 주가가 떨어진 것에 대한 투자자들 사실 떨어지면은 좋은 매수의 기회다라고는 생각했었는데 막상 또 떨어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사야 되는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인지 거품이 빠졌다라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AP시스템 6월 28일 날 중국 티안마로부터 469억 원의 공급계약 체결을 맺었습니다. 자, 이제는 중국입니다. 올해 내내 백지 공시 나왔다가 중국 관련되어 있는 이제 수주가 나왔었는데 올해 예상 수주에는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날 주가는 반응을 했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가 짚어봐야 될 대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보시면요. 별것 아닌 공시 내용, 별것 아닌 뉴스를 가지고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브렉시트라는 이벤트가 끝나고 난 뒤에 주가들의 되돌림이 나오는 상황에서 작은 이슈에도 빠르게 반응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P시스템 역시도 거기에 따른 흐름이었다라고 우리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국내와 중국에서 지속되고 있는 이러한 수주를 보고 현재 기술적인 흐름과 그리고 실적적인 성장에 따른 우리가 포인트를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지속적인 하락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에서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만은 하락이 나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가격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매력적인 자리를 기다렸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적당한 지금 수급의 주체가 없었다라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라는 게 되겠죠. 올 초 OLED 관련주들 여기저기 다 OLED 관련주 이야기만 했었는데 최근 보시면 OLED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가 OLED 관련주를 다시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한 이번 주 월요일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대량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매수가 들어왔던 코스닥 종목들을 함께 보셔야 되겠는데요. 바로 AP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이날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지속적인 기관들의 매도, 외국인들의 매도가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주가가 떨어졌고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함께 이 종목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의 지지 라인으로 형성시켜줬다라는 것에 우리가 가장 큰 포인트로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하락이 되었다라는 것은 단기적인 언더슈팅이 좀 나오면서 오히려 매수 기회의 자리를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상당히 좀 부진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적자를 기록했다라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주가가 크게 빠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봤을 때에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위에서도 2분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실적의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버텨줬었고 지금 아래로 내려왔다. 그럼 2, 3분기를 우리가 방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한 중국에 납품했다라는 것은 OLED 쪽에서 앞으로 중국과 한국에서 글로벌적으로 이제 치킨 게임이 발생될 수가 있을 것이다 하면은 이런 장비 업체들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또 두 번째 종목은요, 어제 좋다 말았습니다. 바로 전자결제 관련주입니다. 모처럼 좀 이제 햇빛이 드나 했더니 초반에 반짝 상승하고 난 뒤에까지 올라간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주체였던 KG 이니시스는 오히려 긴 윗꼬리를 달고 음봉으로 전환하는 하락세, 거기다가 기관 외국인들의 매도까지 나와버리는 상황들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전자결제주를 보유하고 있거나 하시면은 상당히 답답한 흐름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KG 이니시스의 어제 좋은 흐름들 초반에 보여줬던 것은 한국 사이버 결제 주식을 취득했고 NH 엔터테인먼트와 상호 간의 지분 관계에 따랐습니다. 즉 지금 적과의 동침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이렇게 협업을 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성과가 지금 나오지 않았으면 협업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라는 답답한 흐름들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왜 주가가 반응을 하지 못했냐라는 것 우리가 좀 참고해야 될 포인트가 몇 개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차적으로 전자결제주 같은 경우에는요. 아마 2010년도, 2011년도부터 해서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실적도 좋아졌었습니다. 실적도 좋아지고 기대감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한 실적이 이제 추가적으로 더 나오지 않고 위에서 막혀버렸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에 대한 신뢰성이 좀 상당히 부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내려왔던 자리 KG 이니시스 보시면은 4월 달에 급등했던 자리에 다시 내려왔습니다. 아마 그때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 때에 상당히 좀 매력적인 자리였다라는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가격적으로 매력적인 자리는 맞습니다.
거기와 동반되어 있는 어제 이슈를 통해서 급등을 했었습니다만은 과연 이것을 신뢰성을 당장 찾을 수 있을까라는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뭐 KG 이니시스만 본다 그러면 KG 로지스 택배 사업 메가 적자 지속이 좀 지금 KG 이니시스의 주가의 발목을 잡아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곤 있습니다만은 시장은요 조금 더 확실한 걸 원합니다. 지금 예전에 기대감으로 갔었다, 실적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투자의 관점으로 아마 KG 이니시스 전자결제 관련주를 함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일장 같은 경우에는 에너진 한국사이버결제가 더 시세가 좋았잖아요. 예. 아무래도 페이코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좀 나오고 있는 것 그렇죠. 같은데 KG 이니시스보다는 에너진 한국사이버결제를 조금 더 좋게 보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네, 어제 보시면은 NHN 엔터테인먼트는 사실 주가 움직임이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사실 NHN 엔터테인먼트의 주가 움직임은 필요 없을 거고 NHN 중요한 건 한국 사이버 사이버 결제가, 결제는 네.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보시면은 KG니스의 KPay와 NH 엔터테인먼트의 페이코가 핀테크 시장의 매력을 확대하기 위한다라는 건데요. 우선은 아시다시피 KG니스는 1위입니다. 페이코는 3위고 네. 그러니까 합쳐서 1위가 달리는 업체의 시너지 보다가는 3위 업체가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그리고 500만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을 시너지 효과 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 KG니시스 보다가는 한국 사이버 결제 움직임들 상당히 좋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1차적으로 또 우선은 최대 주주가 NH 엔터테인먼트라는 그러한 프리미엄도 붙어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보시기에 또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 좀 어떤 게 또 있을까요? 네, 방금 박재영 차장님께서 MC넥스 중국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예. 실적이라는 부분. 저도 역시나 중국 관련인데요. 바로 이지 웰페어입니다. 중국 주해인롱 그룹과 전기차 사업 관련해서 MOU를 체결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사실 이지 웰페어 같은 경우에는요, 선택적 복지 후생 아웃소싱의 솔루션을 담당하는 업체인데, 최근 들어서 보시면 중국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에어컨이다, 앞으로 또 스마트폰이다, 지금 전기차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시장을 휩쓸고 지나갔던 것은 바로 중국이었고요. 그리고 기회의 땅 중국이 흔들렸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정말 중국에 따른 수혜주가 뭐가 될 것이냐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에, 이지 웰페어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것을 중국에 또 유통을 하기도 하고 중국에 있는 것을 또 국내에 들어오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무조건 우리가 중국에 수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업체의 것도 국내에 들어오는 그렇게 되면 국내에 경쟁되어 있는 업체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이지 웰페어 같은 경우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큰 것은요. 국약그룹 계열사에 가지고 있는 한국의 의약외품, 건강식품을 중국에 유통한다라는 거, 국내의 거를 중국에 가져간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한번 뉴스가 나왔었죠. 거리전기 에어컨 국내 시장입니다. 세계 에어컨 1위인데요. 국내의 에어컨에 이제 들어온다 그러면서 국내 관련주들이 뭐 영향을 받는 건 없겠죠. 사실 그렇다고 해서 뭐 삼성전자가 에어컨 때문에 영향을 받거나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크게 이슈가 되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이제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 처음에도 LG화학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짚어주셨는데 사실 불확실성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반대로 중국의 이제 업체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을 또 국내에 들어온다라는 거 사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 뭐 전기차 시장은 지속적으로 커질 것이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기대감을 좀 나타낸다라는 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요 접근하기 상당히 좋은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종목도 설명드리면서 차트에 대한 이야기들을 좋다라고 말씀드린 적은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시면은 시장이 급락되면 떨어졌다가 어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 위치를 보시면은 우선은 6월 9일날 이슈로 급등했던 자리에 다시 되돌려 놓는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다시 되돌려 놓는 자리로서 지금 방향을 전환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뭐 급등세 보다가는 단기적인 좀 조정을 준다 그러면은 조정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좀 생소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엑세스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예. 사실 엑세스바이오 우리 4월 25일 날이 세계 말라리아의 날입니다. 그만큼 우리 말라리아에 대한 것을 좀 한국 사람들은 좀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아프리카에서는 어마어마한 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 백신이 없습니다. 뭐 예방은 하고 있고 그리고 약을 통해서 예방하고 갔다 오면은 뭐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지금 확실히 1년 이상 갈 수 있는 백신이 없다라는 건데 지금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다라는 점을 우리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말라리아 관련해가지고 진단 키트인데요. 이런 진단 키트 시장 그러면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당뇨 진단 키트 아이센스를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 말라리아 쪽에서는 이제 엑세스바이오로 볼 수 있을 건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빌 게이츠 재단에서 투자를 받았습니다. 이제 95억 원을 받아가지고 CB로 이제 발행을 해주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러한 자금을 가지고 추가적인 이제 연구 개발, 생산 능력 확대를 통한 앞으로의 성장성을 좀 더 높여가겠다라는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신규 제품 출시와 시장 지배력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커가고 있는 체외 진단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가장 크게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 것은 최초의 한상 기업입니다. 그만큼 우리 한상 기업에 대해서 신뢰성이 많이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또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신뢰성이 없어가지고 상장이 미뤄지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좀 성공적인 궤도의 흐름에 올려놓았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브렉시트 장이 이제 좀 지나가는 국면이에요. 좀 어떻게 다음 달 또 준비하면 좋을까요? 제가 지난주 마무리할 때 브렉시트라는 단어 다시는 안 썼으면 좋겠다고 예. 했는데 이번 주 내내 썼어요. 그러니까요. 지겹게 썼습니다, 지금. 브렉시트라는 단어를 지금 계속 쓸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는 이벤트일 뿐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앞에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가보지 않았던 길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라는 건데요. 사실 지금 이것이 시장에 뭐 금융위기를 가지고 온다. 그건 앞으로 지나가 봐야 되는 길이고 현재로서는 우리가 굳이 먼저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디에서 우리가 방향을 찾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종목을 하나를 보시면 방향성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JCN이라는 종목을 보시면요. 지금 주가가 만약에 떨어지고 우려스러운 JCN은 올라갑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그러니까 파운드화가 급락을 하고 유로화가 떨어지니까 돈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주가 부각이 됐었던 상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막판 같은 경우에도 전력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마지막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그만큼 이러한 시장들이 좀 단기적인 뭐 불확실성에 따른 움직임이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초반에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수급의 불균형입니다. 좀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분명히 코스닥에 들어와서 지수를 받쳐줬어요. 그런데 어제 엊그제는 나갔습니다. 지수는 버텼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떨어질 때 외국인들이 받아주면 떨어졌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매물대는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그만큼 지금 주가, 지수는 되돌림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지금 코스피에서도 외국인들은 오히려 매수세는 많이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에서는 지금 매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뭐 공매도 제도에 대한 부분들 외국인들이 먼저 반영을 시킨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선 1차적으로 좀 실적을 보고 가자라는 흐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트렌드가 뭐냐면 대형주가 움직이고 중형주, 소형주, 개별주가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최근 시장에서 보시면 좀 대형주가 주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브렉시트를 통해 가지고 좀 떨어졌고 시장이 불확실성한 상황에서 7월 중순 이후까지 보자라는, 즉 실적 발표까지 보자라는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대형주의 기술적인 반등에 힘을 실기보다가는 오히려 중소형주의 좀 움직임에 초점 두시고요. 대형주는 7월 중순 이후에 좀 확인하고 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위주의 뭐 OLED나 반도체나 특히나 제약업종 쪽에서는 좀 다시 프리미엄을 붙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종근당이나 일양약품이나 또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엔화 강세 때문에 국내에 중국 관광객들이 유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항상 틀에 박힌 이야기가 나오곤 있습니다만은 또한 내수주로서 좀 시장에서 지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에 좀 초점을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